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고 나쁠 때는 엄청 그 나쁜 이 메모리 쪽이 전부 다 이제 사업의 전부니까 지금처럼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훨씬 더 높은 그런 ROE가 나오고 훨씬 더 높은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캐펙스를 뭐 100% 이상 늘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요 증가율이 28%뭐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업황이 좋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생산 증가율이 20% 미만으로 이렇게 낮아지는데 과연 내년에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또 캐펙스를 많이 늘려서 수요 증가율이 이 20% 이상 나와줄 거냐. 그게 이제 내년 업황의 관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28년 한번 보시면요. 자, 한눈에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 올해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 씁니다. 캐펙스를. 그게 이제 27년 생산에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65조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러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에 캐펙스 얼마 쓸까요? 마이크론이 뭐 7조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70조 이상 쓸 거고 삼성전자는 75조 이상 쓰겠죠.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28년에. 그러면 28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꽤 높아질 거다.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제가 빅테크 업체들의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캐시가 그 캐펙스를 워낙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계속 캐시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빅테크 업체, 네오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 이제 이 6개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코웨이브. 이 회사들의 작년 연말 현금성 자산이 4,51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OCF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 6,070억 달러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캐펙스를 8,010억 달러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성 자산에다가 OCF 더하고 여기서 캐펙스 빼면 중간에 남는 돈이 2,570억 달러가 남게 되죠. 많이 주네요, 이제. 많이 줄죠. 그런데 올해도 주주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1,730억 달러 주주환원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1,730억 달러 한다 그러면 올해 연말 예상 현금이 840억 달러로 줄게 됩니다. 주주환원은 안 할 순 없죠. 안 하면은 뭐 주주들이 난리가 나고 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 현금이 840억 달러가 남다 그럴 때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 OCF를 제가 올해 대비 20%씩 증가한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7,280억 달러가 내년에 현금이 들어오죠. 요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17%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후하게 본 거예요. 예. 자, 여기에 27년에도 주주환원은 해야 될 테니까 올해랑 똑같이 1,730억 달러 쓴다 그러면 올해 연말 예상 현금에다가 내년 예상 OCF 더하고 여기에 주주환원액 빼면 27년에 투자 가능한 총액이 6,400억 달러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올해 캐펙스 8,010억 달러를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1,610억 달러가 나오죠. 돈이 이제 부족하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내년에 이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와 같은 규모의 캐펙스를 쓰려고 그러면 1,61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해 오든지 아니면 주주환원을 하지 않던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굉장히 캐펙스를 많이 쓰기에는 상황이 타이트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나 지금 뭐 얼마 전에 구글이 그 유상증자한다고 발표했고 조만간 뭐 메타도 할 것 같고요. 뭐 아마존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또 지금 이런 그 오프 밸런스 쉿, 그러니까 부외화, 자기네들 빅테크 업체들의 밸런스시트에 영향을 안 주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법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스페셜 퍼포스 비클,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융권이랑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지금 또 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엄청 끌어다가 내년까지는 올해 대비 캐펙스를 그래도 뭐 한 30% 정도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수요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증가율도 낮다 보니 내년까지는 업황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제 28년을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년 가면은 디램 생산 증가율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SPV 만든다든지 조인트 벤처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다 모으는 것이 뭐 사실 이게 뭐 매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유상증자를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부해화로 돈 끌어다 모으는 것도 이거 사실 다 미래 부채입니다. 이게 그렇죠. 결국에 다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최근에 우발채무라든지 뭐 그런 거.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28년에도 이런 방법들로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캐펙스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끌어모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생산 증가율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28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뭐 피지컬 AI나 또는 뭐 에이전틱 AI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화하게 되면 그러면 또 메모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다시 이제 성장 단계를 진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생산을 이제 늘릴 텐데 캐펙스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8년에 빅테크 캐펙스가 안 늘면 빅테크 캐펙스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죠. 반도체 디램 이렇게 늘려도 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신규 보상 체계 이것까지 제가 다 감안해 가지고 올해 그 영업이익을 340조 원으로 지금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올해 주당 순자산 가치 BPS가 10만 원으로 이제 도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OE는 47%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 한 3, 40년 동안 그 삼성전자의 이 ROE랑 PB 밸류에이션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해죠. 47%의 이제 ROE가 올해 나온다. 자, 그런데 이거랑 가장 비슷한 높은 ROE가 나왔을 때가 2000년도였어요. 이 IT 버블 때. 이때 ROE가 얼마였냐면 41%가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고점 PB 배수를 4.2배를 받았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ROE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자, 이거와 비례 관계를 가지는 삼성전자의 PBS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면서 최근 와서는 2.2배를 넘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ROE가 48% 이렇게 올라가니까 딱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와 비례 관계가 있는 PBS도 상향 조정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00년도에 41%의 ROE 때 4.2배를 받았었다. 그러면 올해 ROE가 47%인데 그러면 몇 배를 받아야 되겠냐? 그럼 뭐 당연히 4.5배 이상 받아야죠. 그래서 뭐 산술적으로 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뭐 4.8배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올해 BPS 10만 원 곱해 보면 그럼 48만 원에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48만 원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른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높은 고점 배수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이익이 엄청 또 느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BPS는 또 올라갈 테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48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또 점프를 하게 될 거고 이제 반면에 실적이 느는 거랑 관계 없어요. 메모리 가격이 내린다. 메모리 가격이 조금만 내릴 경우에는 이익은 더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메모리 가격이 만약에 내린다. 그거는 분명히 이제 PBS를 낮춘 요인이 됩니다. ROE도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주가에 이제 추세 하락이 시작이 된다. 내리는 시점 타이밍은 언제 정도에 그게 들어올까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 그 메모리 가격이 계속 좋다. 뭐 조금씩이라도 오른다. 그러면 뭐 내년 중순까지는
반도체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지금 6개월 선형 관계는 지금 거의 뭐 입증된 관계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내년 하반기부터 그 메모리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올해 연말까지 주가는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면 일단은 그 상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요. 먼저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61조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영업이익 10% 직원들한테 주는 거 반영한 거죠. 그럼 올해 BPS가 48만 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지금 ADR 상장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마이크론이 최근에 PBS를 얼마를 받고 있냐면 7배에서 10배 사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ROE가 컨센서스가 지금 71%입니다. 마이크론이. 그런데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ROE가 96%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봐서는 하이닉스에게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배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다만 ADR을 미국에 상장한다고 그래도 98% 주식은 여전히 한국에서 거래되니까 마이크론의 배수처럼 뭐 8배, 9배, 10배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7배에서 8배 사이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업사이클이 시작이 된 게 24년인데 이때 이제 24년에 하이닉스 ROE가 31%였습니다. 그때 PBS를 2.4배를 받았어요. 역시 ROE와 PBS 간의 비례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7.5배 이상은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절대적 밸류에이션 다 감안해도 하이닉스에게는 7.5배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제 350만 원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35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7년에 여기서 주가가 더 점프할 건지 아니면 가다가 꺾일 건지는 27년에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 거기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적 나올 때까지 뭐 삼성전자도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튈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위스퍼링 넘버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실적의 그 차이에 따라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위스퍼링 넘버가 굉장히 높게 잡혀서 돌아다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 이제 막상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실제 나온 실적이 위스퍼링 넘버보다 뭐 낮게 나왔다든지 비슷하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 오른 게 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할 때 그 1분기, 2분기에 그 충당금 지금 설정하는 걸 숫자를 감안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이제 컨센서스는 지금 그게 충분히 감안된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가 회계적으로 맞아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2분기에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보상 체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분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될 게 안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빠른 그 앞선 가장 빨리 도달하는 분기에 그 1분기에 충당이 안 됐던 충당금이 반영 안 됐던 것도 한 번에 그 반영해야 되는 게 그 회계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1분기, 2분기 걸 한꺼번에 하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4분기는 뚝 떨어지는 거죠 예상보다. 그러나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시장이 감안하고 이제 뭐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충당금을 감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아직도 상향되고 있던데 그럼 뭐 아직도 이제 가격 뭐 상승 요소가 더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 DRAM 낸드 그 ASP 이런 그 상승률이요. 최근의 추세는 그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막상 까놓고 보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아직도 수요가 강력하다. 그게 또 이제 좀 삼성전자가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올해 최대한 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들보다 경쟁사들보다 좀 가격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회사들도 당연히 뭐 경쟁사보다 더 싸게 팔 이유는 없는 거니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상반기까지 그래요. 흐름이. 이 DRAM, HBM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 들어올 그 차세대 GPU 루빈 울트라. 거기에 원래는 HBM4E가 1TB, 1024GB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엔비디아가 원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뭐 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1TB가 아니라 328GB인가 뭐 이렇게 384 예, 384GB로 요게 지금 그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서플라이어들하고 엔비디아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HBM 수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HBM 수요가 좀 줄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반 DRAM 생산이 반대로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증가율이 조금 내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영향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 네, 그거 좀 나중에 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예. 엔비디아의 루빈 울트라에 이게 HBM 1TB가 아니라 네. 384GB로 결정이 되면 네. 일반 DRAM 수요가 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일반 DRAM 수요가 느는 게 아니고 예. HBM 수요가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래 1TB 들어갈 줄 알고 예. 신규로 들어오는 캐파에서는 몽땅 다 HBM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랬는데 아. 이게 HBM 수요가 줄어버리면은 그 신규로 들어오는 캐파들에서 네네. 그 HBM 말고도 일반 DRAM을 만들게 될 거 아니에요. DRAM 그럼- 생산 여력이 더 늘어나게 그렇죠. 된다, 이 일반 말씀이죠. DRAM 생산 여력이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DRAM이 HBM보다 훨씬 웨이퍼 생산 증가율이 높잖아요. 웨이퍼를 예, 좀 예. 덜 먹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게 내년에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네요. 그러면 네. 반도체 산업에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그 삼전닉스 주가를 비교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게 좀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 속도가 좀 더딘 느낌이었는데 지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둘 다 사고 싶겠지만 다 살 형편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럼 어느 쪽을 좀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뭐 제 목표 주가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높게 남아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메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보다 ROE가 이렇게 높을까요? 그거는 삼성전자는 그 이 플럭체이션이 작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낮은 그 다른 사업 부분이 많이 이제 여전히 있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고 나쁠 때는 엄청 그 나쁜 이 메모리 쪽이 전부 다 이제 사업의 전부니까 지금처럼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훨씬 더 높은 그런 ROE가 나오고 훨씬 더 높은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좋게 보신다 업황을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유리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그 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업황이 꺾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막 달리고 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하고 네. 정점이 꺾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더 안전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예, 오늘 반도체 산업과 삼전닉스 주가 전망 아주 촘촘하게 또 설득력 있게 분석해 주신 송명섭 IM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